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읽기 10-3번 10번째 책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10번째 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과에서는 그 결혼 후에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왜 변해버리는가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2과에서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사랑 탱크를 인식해야 된다. 어, 사람마다 마음속에 사랑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것을 이 Five Love Language를 배우는 것의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Falling in Love, 이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이 감정,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in love라고 하죠. in love. 이분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인러브 상태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속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랑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은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죠. 뭐 오래돼서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죠. 빠지고 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도 어느 순간에 또 정신을 차리고 이 감정을 몰아내고 현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에 빠진 감정을 이제 넘어서서 비욘드해서 그리고 리얼 러브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사랑, 실체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 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 저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갑자기 예약도 안 하고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혼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곧 그 응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박사님 자기가 늘 좋아하는 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36살, 이름이 레이첼인데요.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라헬입니다. 라헬. 그 라헬이 와가지고는 그 벤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대요. 3주 정도 사귀었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냐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이혼한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셋이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업이 별로 안 변변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에게 끝까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담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정말 이런 감정이 계속될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영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으로 그 사랑을 바꿔가야 되느냐? 그게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좀 더 이성적인 사랑으로, 현실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from in love에서 to real love로 가야 된다. 그게 이 과에서 주장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먼저 이 falling in love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in love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그 황홀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포릭 상태. 그 유포릭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착각을 많이 일으키고 자기에게 그 잘못된 데이터를 주게 되는 거죠. 잘못된 데이터라는 건 뭐죠? 내가 이기적인 사람, 에고센트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상대가 나를 끝까지 그런 감정으로 사랑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고센트릭이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각자가 이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의 결점이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되고, 상대가 전에 하던 말들이 그 전에는 그냥 재미있는 말이었는데 이제 상처가 되는 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슬리는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되죠. 뭐 싱크대에 뭐 이렇게 설거지를 안 했다든지,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거울에가 비눗방울들이 막 튀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슬리게 됩니다. 그 거슬리는 그 마음,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유포릭 상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송울금이 생기는 상태를 어떻게 그런 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상태, 그게 이분이 진단하는 것은 그게 이제 사로잡힌 상태라고 보는 거죠. obsessed한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천국 입구에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의 그 현관에 있는 것처럼 그런 행복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 행복감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빠져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지장이 가고, 직장인들은 일하는데도 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장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환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에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감정들은 적당하게 통제하고 조절만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승화시켜서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잘 이렇게 비행기를 착륙시키듯이 우리가 리얼 월드에다가 잘 랜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런 로맨틱 옵세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랑의 어떤 망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어떤 사로잡힘, 이제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많은 커플들을 조사를 해서 그 평균 기간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고 말하는 그건데요. 그게 평균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간 사람도 있고 짧게 간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은밀할 경우에 조금 시크리티브 할 때, 그것은 이제 좀 더 길어지고 3년 정도로 길어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년 후에는 그 구름을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내려오면 딴 세계가 펼쳐질 때 내가 어떻게 그게 적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 이제 그것을 랜딩을 잘 해야 되고, 또 랜딩을 했어도 이 땅의 리얼 월드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런 기분을 또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너무 메마르게 건조하게 이성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감성이 우리 행복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감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그게 또 5가지 사랑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런 감정을 고양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식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5 랭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현실과 또 이런 그 인러브 로맨틱 옵세션에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현실 리얼리티 인트루드라고 하는, 현실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그 사랑의 감정 속에 현실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 이제 그래서 사랑이 식고 사랑의 그 친밀감, 인티머시가 좀씩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이게 둘이 한 지붕에서 서로 몸을 섞고 살면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멜티드 된 게 아니고 멜디드 된 것도 아니고 또 이 밍글 이를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그 감정의 바다에 떠다니다가 원래 바다에 보면 부유물이 떠다니잖아요. 뭉쳐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감정에 휘몰아치고 그럴 때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이 파도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깨지고 연인들이 갈라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두 가지 옵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이 미저리한 그런 결혼 상태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은 뒤에를 선택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앞에 부분을 나눠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이걸 배워나가면, 이 러브 랭귀지를 배워나가면 결국 이렇게 연착륙시키고 그런 감정들을 또 다른 방향에서 일으켜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방법이 이 파이브 랭귀지를 배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서로 인디비주얼이 이제 서로 이제 퍼슨과 퍼슨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저 사람의 취향과 내 취향이 다르다. 완전 인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취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섹스를 원하는데 여자는 쉬기를 원하고, 또 남자는 자동차를 사기를 원하는데 여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we can't afford it. 우리는 그것을 살 만한 여유가 없어.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 자기 그 로망, 그 사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자는 또 처갓집 가고 싶은데 남자는 뭐 처갓집 가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깝고 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자가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 로맨틱 옵세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유포릭 상태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를 그냥 맞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from in love to real love로 그 리얼 실제적인 사랑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과의 주제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를 아는 거죠.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에고센트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이런 감정에 들뜬 감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깊은 내면 속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내 잠재의식을 발견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랑을 또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섹스라든지 키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따뜻한 뭐 이렇게 손잡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감정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사랑의 그 본질 또는 그 모습은 이제 태도인데요. 태도이고 또 사고방식이죠. way of thinking, 그리고 attitude. 이제 이런 그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떻느냐, 사고방식이 어떻느냐, 생각이 어떻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나하나 초이스인데, 그 초이스, 내가 뭘 할 건가 초이스하고, 느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그 선택이, 나는 당신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당신의 또 어떤 욕구가 뭔지를 앞으로 발견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포,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으로 전달이 되면 그게 리얼 러브가 된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사이팅한 그런 그 뭐 별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벤트 할 때
그 서프라이즈 할 때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감정적인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확신 있는 말 한마디 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사랑 그것도 엑사이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 Falling in Love를 번역서를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번역서를 안 읽고 이 원서를 쭉 읽다 보니까 잘못하면 너무 이 감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감정적인 사랑도 필요하죠. 엑사이팅한 그리고 우리에게 흥분을 주는 또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리고 약간의 황홀감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삶의 활력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사랑, 리얼 러브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 리얼 러브만 강조하면서 인러브 상태를 이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추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는 이 인러브 상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분도 하는 말이 이 인러브 상태의 감정을 끝내는 지점에서 리얼 러브가 시작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레이 로맨스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의 이제 새로운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결혼에 실패해서 또 두 번째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전제로 하건 하지 않건 이런 사랑을 나눌 때에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 것들은 또 고귀하게 또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잘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잘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 리얼 러브로 넘어가는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불쌍하고 저 영감 불쌍하네. 내가 그냥 나를 희생해서 그 에고센트릭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실제로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 에로스 사랑만은 가지고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 에로스를 넣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인러브 그 상태의 감정 익스피리언스 감정들을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3과에 끝냈고요. 4과에 넘어가면 본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과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제가 얼핏 봤는데 그 4과에서 이제 본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뭐죠? 주제 그 사랑 언어의 첫 번째 넘버원 그 사랑 언어 넘버원이 뭐냐면 words of affirmation이요. affirmation은 칭찬의 말이라는 뜻이죠. 칭찬의 말 또는 그 긍정의 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긍정해주는 말. 그게 사랑 언어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다음 또 한 주 시간 되는 대로 읽고 다 읽으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그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책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